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있으면서의 느낀 점과 더불어서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상호작용에 되게 주제가 거창한 것 같지만 평상시 아이와 어떻게 소통이라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놀이를 하고 있는지 보통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많은 어머님께서 아이가 잘 소통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아이한테 잘 맞춰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놀이 장면을 제가 관찰합니다. 가장 평상시의 모습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과제를 주고서 어머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보편적인 많은 어머니를 보았는데요, 놀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예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구하거나 아이가 조금만 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아이는 숙달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난감한 상황인지는 잘 파악은 되지는 않지만 부모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아이가 설사 어려움이 있거나 좌절을 경험할 때 아이의 의사나 괜찮니라고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어머님들께서는 괜찮아, 이걸 해보자 라든지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려고 하거나 아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빠르게 전환하거나 어떻게든 좋은 긍정적인 자극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아이가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바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 아이를 너무 잘 알아서 눈빛만 봐도 도움을 요청하는지 알아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굉장히 아이가 스스로 몸도 조절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눈빛만 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척하는 그런 민감한 부모의 태도가 요구가 되지만 두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인 탐색을 하고 자율성을 경험하는 시기에 부모님으로서 민감한 대처들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도 그 대처하기 위해서 숙달감의 그 과업의 시간이 있을 터인데요. 처음부터 유능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지는 못합니다. 해보다가 여러 방법들을 많이 고안하고 생각을 하다가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도전을 해보면 또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그 시행착오적인 기회 경험들이 굉장히 오래 많이 쌓여야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조금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놀이에서의 장면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이가 실제 상황에서의 정말 어려움을 직면하면 그리고 또 아이가 불안감이나 큰 감정에 압도가 돼서 도움을 요청을 못할 때는 부모님이 막 나서 주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놀이 장면에서는 아이가 좀 실수를 하면 좀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못 맞추면 어때요? 그 장면을 부모가 지켜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것, 또 놀이 장면에서 실패의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대한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얘기는 정상적인 발달 기준에 무난히 적응되어지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 아이들 대할 때 어머니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 놀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재현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왜 뭘까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놀이를 학습에 자꾸 연관을 시켜서 놀이를 통해서 뭔가 인지적인, 지적인 자극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놀이에서 주도성의 부분이 자꾸
아이 주도성이기보다는 부모님들 주도성으로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놀이의 일부, 그 학습을 가미한 학습 놀이 차원의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놀이라고 하는 차원은 어떤 것을 알려주거나 터득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아이들과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과 놀이하는 아이들 보면은 놀이가 좀 흐름이 자꾸 끊기고 아이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어려운 이유는 노는 방법을 정말 모르시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거를 유심히 관찰하고 평가하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거나 얘만의 놀이의 포인트, 그러니까 웃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독특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저버리시면 아이와 소통하는 것들이 좀 그렇게 부담감이 느껴지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를 든 부모님이시거나 그 다음에 너무 바쁘셔서 아이와 놀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호작용을 굉장히 어렵게 하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시간이 없는 건가, 마음이 없는 건가, 놀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건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와 놀이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24시간 다 놀이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놀이치료도 일주일에 한 번 40분 내 시간에 집중되게 놀이하는 것처럼 정 놀이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놀이치료 한다 셈 치고 내가 아이를 위해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다 끄고 온전히 아이의 행동에 집중하리 라는 마음을 한 40분 동안 견디셔서 매주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놀이를 스마트폰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놀이를 찍어서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놀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나의 행동 특징, 내가 꼭 그때 저 행동을 해야 했나, 아니면 아이의 표정은 어땠나, 내가 생각해도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느낌들을 본인이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가 어떤 좋아하는 놀잇감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관찰, 관심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뭔가 해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아이 스스로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도움을 주려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 너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도움을 줬구나. 미안하다. 마음으로 막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봐. 혹시 너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줄래? 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유능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많은 것을 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마음보다는 아이가 하는 거를 지켜보고 대신 평가하지 않고 지루하더라도 견뎌보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렇게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스트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